이슬람의 문화와 과학, 이제 교과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이 이슬람의 문화와 과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역시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 형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죠. 중국에 있던 뭐 한자라든가 유교, 불교, 율령과 같은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하나의 공통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듯이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제 그 넓은 지역에서 이제 공통 요소로 하는 어떤 요소, 공통 요소로 하는 문화적인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슬람교와 아랍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 문화권은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교와 아랍어라고 하는 이 종교와 언어, 이슬람교와 아랍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교를 종교로서 가지고 있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이슬람교의 경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쿠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성경과 같은 책들이 있듯이 이슬람교에서도 이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쿠란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쿠란은 이렇게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일상생활들, 이슬람인들의 일상생활들까지 규범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교가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걸 지정을 해 놓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라마단 기간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 재산에 기부해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종교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고 규범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한 73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교과서 73페이지 우리가 탐구해보자를 보면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이슬람교라고 해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종교적인 부분,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제 일상생활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래서 쿠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매일 메카를 향해 예배한다라고 해서 뭐 매일 일정 시간에 5번 이제 메카,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메카라고 하는 지역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세계 어디에 있든 이 메카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한다. 그 옆에 보면 뭐 쿠란과 이슬람법에 허용된 음식만 먹는다라고 해서 쿠란하고 이슬람법에 허용된 음식만 먹고 대표적으로 이제 술이나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한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 여성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히잡을 착용해가지고 뭐 눈만 보인다든가 얼굴만 보인다든가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이슬람교에서는 워낙 이제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밖에 나가는 걸 금기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히잡을 착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예시로 나오듯 이슬람교에서는 일상생활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쿠란을 보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번역이 안 된다라고. 즉 이제 쿠란은 아랍어로 써져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란을 읽고 쿠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아랍어를 알아야만 쿠란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반드시 이 이슬람 교에 대해서 잘 알려면 쿠란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슬람 교도들은 아랍어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지역의 공용어로서 아랍어가 활용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로 아랍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쿠란에서는 또 뭐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처럼 이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습관 같은 것들을 또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특징들을 볼 수 있고, 이어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제 지리학이 발달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슬람 상인들은 멀리까지 육지든 바다든 육로든 해로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멀리까지도 왔다 갔다 하려면 지리에 밝아야 되니까 지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여행가가 쓴 뭐 여행기 이런 것들이 또 이러한 지리학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어떤 문학에서는 이슬람의 문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바트의 모험이라던가 알리바바와 40일의 도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되죠.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게 이제 이슬람 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 이제 모스크 건축 양식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어떤 독특한 건축 양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77페이지 보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교과서 77페이지. 77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모스크 건축 양식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 돔과 미너렛 아라베스크 무늬가 등장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야구장 중에서 뭐 돔구장,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고척 돔구장 이러한 돔구장들이 있는데 그 돔할 때의 돔이에요. 그래서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붕이 둥그스름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다가 건물을 짓는, 이렇게 지붕을 둥그스름하게 짓는 요러한 양식을 우리가 이제 돔 양식이다. 교과서 77페이지를 보더라도 지붕이 이렇게 둥그렇고 완만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제 높은 첨탑 같은 게 있죠. 요렇게 돼 있어서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미너렛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 돔 주변에 쭉쭉 늘어서 있는 걸 요거를 우리가 미너렛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건축물 안에 이제 무늬들을 새기는데 이러한 무늬들의 아라베스크 무늬다라고. 교과서 77페이지 보면 이제 아라베스크 무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슬람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배격을 하다 보니까 이 무늬에다가 이 이슬람 교와 관련된 뭐 알라시를 새기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조금 형이상학적인 아라베스크 무늬를 새긴다. 그래서 이 돔이라던가 미너렛이라던가 아라베스크 무늬를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건축 양식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철학에서는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연구.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서로마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철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소홀해지게 되는데, 이 그리스의 철학을 이제 이슬람에서 받아들이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저술, 책들을 번역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계속해서 연구 보존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다시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뭐 르네상스라던가 유럽의 어떤 종교적인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끼쳐주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에서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 78, 79페이지 보면은 이슬람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의학부터 보면 이제 이븐 시나라고 하는 사람이 의학 전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의학의 집대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수학에서는 이제 숫자 0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딱 완성이 되게 되고, 화학 보면은 이제 연금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연금술은 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만드는 기술이죠. 금을 만드는 기술. 여러 이제 뭐 화학 제품들, 여러 가지 뭐 화학 이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막 실험하고 연구하고 조합해가지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술이 연금술이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워낙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이 연금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넣고 막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학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문학, 배를 타고 막 멀리 상호활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비는 언제 내리고 막 태풍은 언제 오고 바람을 어떻게 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항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천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뭐 바그다드에는 이렇게 천문대 같은 것도 만들 정도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